네, 오늘 모처럼 칼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지금 제가 다른 것도 편집해야 되고, 이거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칼럼을 먼저 하려는 이유는 그게 이제 제 다른 영상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 크로마키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크로마키가 이게 잘 펴지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정사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배경으로 지금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의 홈페이지를 제가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오늘 이 집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네. 연이은 총선 패배, 20년도 이젠 다 넘었죠. 24년에서 28년 연속으로 번번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최근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이 도당의 어떤 요거를 이제 추스르기는커녕 더욱 자중질환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총선 이후에 좀 조직 정비를 새롭게 좀 거듭날 준비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이상한 신호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는요, 제주의 보수 정치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때려쳐라. 요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최근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도당 위원장에 요 사람도 나온다, 저 사람도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당에서의 지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관례도 있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당 위원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세 사람 중에 결국 김승욱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도당위원장직에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욱 위원장 1967년생이고요. 나이에 비해서는 좀 정치에는 좀 뒤늦게 뛰어든 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하셨고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이제 친척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와의 경쟁에서 패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득표율도 좀 안타깝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았어요. 30%가 되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김한규 국회의원이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재선 가도를 손쉽게 이렇게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한 사람이 도당위원장직에 꼭 나서야 되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선택이고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중앙당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에 정식 임명이 됐고 도당위원장직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임기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년 임기로 김한규 국회의원이 이제 거의 도당위원장이 돼서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승욱 국민의힘 신임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1년이고 이게 또 필요하면 이제 1년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다시 재도전을 한다?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김승욱 도당위원장은 이 조직을 추스려서 좀 내실도 다지고 아울러 차기 지방선거와 그 다음 해 있을 대선에 대비해서 외연도 확대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1년짜리 도당위원장 수행, 그리고 지금 도정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도정, 제주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훨씬 더 다수다 보니까 이 도당위원장직 수행, 2024년에 도당위원장직 수행이 좀 잘해봐야 본전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독이 든 성배로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제주팟닷컴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4가지 앞으로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당을 추스려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지만 특히나 중앙당과 이 도당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국가적으로는 집권당이다 보니까 제2공항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 아울러 네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오영훈 도정을 견제하겠다라는 방안을 이렇게 저하고의 인터뷰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링크를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인터뷰는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김승욱 위원장이 뭐 굉장히 뭐 특별히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김승욱 도당위원장이 아까 저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이제 그 비전에 걸맞게 실행만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림이 이상합니다. 도당위원장 취임이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 도당위원장 취임과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몇 줄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 녹화하기 전에 조금 보니까 뭐 불교 방송하고 이제 몇 군데만 요렇게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도당이 뭐 아무리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도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왔으면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좀 이렇게 알리면서 총선 패배를 딛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 전환을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하고 처음 인터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야 감사합니다만은 아직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아마 도민사회가 김 위원장 취임한 사실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뭐 이게 김 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내실을 다진 후에 외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뭐 개인의 뭐 그런 본인의 어떤 순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도당 안팎에 지금 묘한 정서가 있어서 차마 도당위원장이 교체돼서 새로 활동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튼 이 부분부터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앙당이 어쨌든 임명을 했습니다. 도당에서도 어쨌든 도당 뭐 당원들의 이렇게 뭐 추대에 의해 가지고 임명이 됐는데 좀 힘도 실어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인다. 그리고 도당 안팎의 모습을 봐도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주도 의회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12명 도의원들의 행태, 그리고 태도 또는 관망자적인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민주당은 이제 뭐 거의 24년, 28년 지금 총선에 계속 오랜 시간 지금 이겨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당협위원장 그리고 뭐 도당위원장이 다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공천권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위계 질서가 정말 잘 잡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 스스로가 다 원외 인사다 보니까 도의원이라든가 도에서 나름대로 좀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도당위원장의 리더십을 좀 약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저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단적인 예가 최근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라는 걸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 경선이 이제 아무튼 뭐 경선을 앞두고 이제 뭐 지역 순회 연설회 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당이랑 도당에서는 어쨌든 좀 이 관련해 가지고 너무 뜨거워지고 하니까 선거 중립 좀 지키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도의원이 먼저 나서서 이 당대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전직 도지사 원희룡 전 장관, 이 원희룡 후보의 팬클럽이랑 손을 잡고 먼저 지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뭐 당협위원장부터는 뭐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도의원이 뭐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제주 방문 모습을 돌아보면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미안합니다, 근본이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대내외에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홍보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 영상 붙여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도당위원장은 뒷줄에 있고 원 후보의 어쨌든 나름대로의 제주 선거 조직책, 제주 연락책으로 보이는 도의원 김황국 도의원께서 먼저 이렇게 영접을 하는 모습, 안내하고 뭐 귓속말하고 간담회 뭐 진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원 후보가 뭐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면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전파를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셨어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요, 야, 이건 뭐 집안 꼴이 뒤죽박죽도 그냥 뒤죽박죽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 콩가루 수준이다. 예.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김한국 도의원께서 이런 어떤 질서, 위계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 삼선 도의원이고요. 이번 도의회 전반기에서는 부의장도 지내셨습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도당위원장이 탈당을 하니까 도당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으셨습니다. 정치적인 무게감 결코 가볍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개인적으로 언제든 정치적인 체급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 준비만 하고 있는 인물, 준비만 10년째,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지사가 김도 의원과의 교감을 통해서 어쨌든 제주에 왔든 아니면 도당의 요청으로 왔든 주요 당직자, 도당의 주요 당직자와 도의원과의 조찬 간담회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도당위원장하고 먼저 인사하고 도당위원장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주의 보수는 위아래도 없고 프로토콜, 의전도 없습니까?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 이 조찬 간담회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조찬 간담회에 함께한 국민의힘 도당 인사들도 참 보면은, 저는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배알도 없고 기억력도 나쁜가? 네, 지금 뭐 영상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장성철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제주의 소리 기사입니다. 요런 기자회견까지 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제주 지역의 보수 정치를 위해서 원희룡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인물은 아니다. 보수 정치 진영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반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선택적 기억 상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기자로서 지켜본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는 원전지사, 보수 정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언제든지 보수 정당이라는 이 조직체를 숙주처럼 이용하는 기생충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주 도지사로 있을 때 뭐 자신이 점지했던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이라는 걸 펼쳤고요. 지역에서 요구했던 정말 건강한 보수 정치인 육성, 그리고 뭐 환경 조성,
그리고 여러 보수 정치의 발전을 위한 어떤 제안,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도당위원장을 참 왜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도당위원장을 참 욕보이실 거면은 그냥 화분 하나 사서 화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우리 도당위원장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뭐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단순한 권력 투쟁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와 느낌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 한두 분이라도 통해서 꼭 이게 국민의힘 도당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수정치, 제주의 보수정치를 살리고 싶으면요, 일단 원희룡부터 좀 버리시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중앙 정치의 부속품임을 자처하는 그런 행동, 그런 아무 생각 없는 그런 행위들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오늘 표현들 거칠었다면 거칠었는데 도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보수 정치가 정말 잘 돼가지고 민주당과 정말 치열하게 겨루셔가지고 도민과 국민들의 행복, 뭐 여러 가지 뭐 만족, 복지 이런 걸 위해서 좀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가 때리는 회초리니까 조금 일부 표현이 기분 나쁘셨어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칼럼이었습니다.